안녕하세요. 부예은입니다.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경매라는 절차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두 경매 방식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왜 진행이 될까요?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임의경매는 담보가 있을 때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근저당처럼 미리 설정된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경매예요.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기관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담보물을 팔게 되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요. 임의경매는 대출계약 시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하므로 계약서만 잘 보더라도 향후 경매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매물을 고를 때는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추후 소유권의 확보에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이 필요해요. 강제경매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거나 공사대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처럼 담보가 없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돼요.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고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실제로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절차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도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강제경매는 법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소송을 거쳐야 하고 경매 신청 시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강제경매는 권리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은 점유자의 현황,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 등을 더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구분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게 됐어요. 은행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권 실행을 허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반면 B씨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담보도 없었기 때문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인의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이처럼 담보가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지가 두 경매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시작점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매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부동산 관련 문제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경매와 관련된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